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 사진 영상에 나와 있는 최근에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병역 면탈, 병역 비리 관련해서 팩트체크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제목을 걸려도 그만 도박 심리가 병역 비리 시도케 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지금, 기존에, 처음에 먼저 구속된 그 브로커 외에 또 추가로 브로커가 한 명이 또, 구속이 됐죠. 새로 구속된 브로커는 그 앞에 구속된 브로커의 뭐 지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 같은데, 지방에서 또 그 병역 비리 의뢰인이라고 해야 되나? 또 모집을 하고 또 그랬다고 하는데, 그 브로커도 이제 뇌전증, 정신분열증 증세 그 질환을 이렇게 속여서 병역 면탈, 그러니까 이제 4급 판정을 받도록, 그래서 현역에 가지 않게 하는 그런 그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왜 이렇게 병역 면탈이 끊임없이 계속 시도가 될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대책이 나오는 거죠. 이 병역 면탈의 그 끊임없는 시도를,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이제 데이터 통계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먼저 화면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 관련된 아니구나. 먼저 통계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작년 2022년 그 국정감사 요구 자료 중에서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이제 그 병역 면탈과 관련한 그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은 최근 5년간 병역 면탈자 현황으로 나와 있죠. 4에서 7급 병역 처분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2018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작년은 이제 7월 31일 현재까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병역 면탈자 적발 현황입니다. 적발 현황. 2018년 같은 경우는 69명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대목은 그 정신질환, 그러니까 병역을 면탈한, 부당하게 그 병역을 면탈한 그 사유 중에 정신질환 위장이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비중이 높은데, 여기서 또 유의할 대목은 2019년까지는 가장 많은 것이 고위 체중 조절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고위 체중 체중 조절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체중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또 체중을 줄인다든가 해서 현역 판정을 받지 않는 그렇게 했는데, 자, 2020년에 들어와서 정신질환 위장이 가장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죠? 26건, 2021년도 29건으로 가장 많고요. 2022년도 7월 30일 현재까지는 1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구속된 그 두 브로커와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병역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 뿐이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에서 보면, 합리적 의심에서 보면, 이런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이런 병역 브로커 업계 쪽에서는 폭넓게 지금 이거 공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신질환 위장으로 이렇게 병역 면탈 받는 이런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유의할 대목은 바로 이제 그 오늘 방송의 그 본론적 내용인데요.
병역 면탈자 조치 내역 현황입니다. 이거 보면 2022년 작년 7월 30일까지 현황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 병역 면탈 적발이 돼서 형사 이제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일단 뭐 유죄, 기소 유예 포함해서 유죄 판결 선고를 받는 사람이 가장 많고요. 예,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불기소되는 건수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기소되는 건도 적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게 최근 5년간 병역 면탈자 유죄 처분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2018년 유죄 처분 2018년 경우 49건 중에서 징역 실형을 사는 경우는 하나도 없고요. 다 집행유예, 기소유예입니다. 2019년은 징역 2년 6월, 그 다음에 징역 1년 2건 있고, 그런데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44건, 기소유예는 12건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2022년과 2021년 2년간 징역 실형을 산 처분이 없습니다. 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병역 명탈 적발이 됐다 하더라도 징역은 살지 않고 그냥 병역 복무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또 병역 복무를 하고 나서 집행유예니까 그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면 또 형 선고의 효력이 또 실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발돼도 그렇게 뭐라고 볼까요? 물론 뭐 집행유예도 일단 유죄고, 그다음에 이른바 뭐 전과 기록이 되니까 사회생활하는 데서 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또 유예 기간이 지나가고 하면 그렇게 뭐 또 불편함을 또 느낄 그런 사정은 없으니까, 뭐 걸려도 그만이라고 하는, 걸려야 밑전, 그러니까 밑져야 본전이다, 걸려야 본전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그런 도박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병역 브로커들도 그 점을 아마 강조할 겁니다. 이거 걸려도 뭐 집행유예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아시아경제에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최근 2년간 병역 면탈 실형 없다, 걸려도 군대 갔다 오면 그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구체적인 또 그런 정신질환을 위장한 그런 병역 면탈 그 사유, 구체적인 또 사유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랬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의정부 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모두를 속인 병역 사기극을 벌였음에도 실형을 피한 것이다.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현황이 지금 이렇게 배경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장달령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본지에 현황이 이렇다면 병역 면탈을 노리는 범죄자들 사이에서 걸려도 징역 살지 않고 복무하면 그만 아니냐는 도박 심리가 생긴 것은 아닌지 민성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분명히 아마 이 점도 이런 병역 면탈이 끊이지 않고 또 발생을 하고, 아까 제가 그 현황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뭐 건수가 그렇게 줄어들지가, 그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들지가 않죠. 이거는
그리고 어떤 도박 심리, 걸려도 그만. 큰 데미지가 없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참 문제입니다. 법원이 좀 더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그 심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징역 몇 년을 이렇게 실형 선고하는 것도 좀 글쎄요, 그것도 좀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렇게 또 남발하면 또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또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또 종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좀 우리가 고민을 해서 법 제도적으로 이 병역 면탈자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범 케이스라고 하죠. 그것처럼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사처벌, 이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효과 중에 하나가 위하적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 범죄자들에 경고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범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잠재적이라는 말은 좀 쓸모없다구나. 그런 병역 면탈의 어떤 범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형사법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역 비리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걸려도 그만이라고 하는 도박 심리, 이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팩트 체크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